안녕하세요. 개념상상 전혜랑입니다. 얼마 전 숙명여고 학교 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명여고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상상 시스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입시 경쟁력 갖추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첫 번째로 제가 강의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과 우리 학생들의 수학 학습법 제시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는 숙명여고 학교의 특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상상에서 운영하는 숙명여고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양력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치 토모 수학에서 수학 강사의 기반을 다졌고,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고3 수능반을 이제 맡으면서 문제 제작 능력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사고에서 운영하는 샌닷컴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정제된 강의 전달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개념 상상에서는 매년 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우리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수심을 찾아주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심은 삼각형에서 세 수선의 교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한자의 뜻을 좀 달리해서 수학의 수, 중심의 심, 수학적 중심을 뜻하도록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했고요. 또 수능의 수, 마음심, 수능의 마음, 수능적 마인드를 뜻하게 또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수학적 중심을 잡고 또 수능적 마인드도 갖출 수 있게 되도록 제가 수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개념, 통찰, 계산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해봤고요. 우리 개념하면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미지의 학문을 푸는 열쇠, 그것은 우리 올바른 개념 숙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노트 쓰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노트는 이제 두 권을 준비하게 해서 한 권은 수업 때 쓰는 개념 노트, 또 한 권은 우리 과제를 이제 할 때 하는 쓸 때 사용하는 과제 노트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통찰인데요. 통찰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문해력과 연관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석 능력이죠.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적용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고 단원 간의 좀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당되는 개념을 빨리 출력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입니다. 계산은 시간 절약의 도구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계산력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중에 또 계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제곱은 하고 이제 물어봤네요. 아마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제 질문은 이겁니다. 99의 제곱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론 저 첫 번째 식을 주지 않고 99의 제곱만을 이제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거예요. 99 곱하기 99에서 아이고야 잘했다. 9801. 하지만 이것을 의도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죠. 일단 a-b의 제곱
저렇게 이제 전개된다는 것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나서 99의 이제 제곱을 봤다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통찰이거든요. 과연 99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99 그 자체가 아닌 100-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 빼기 b의 제곱 이것과 이제 연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전개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a, b로만 주어지면 정말 이제 공식을 잘 외워서 네, a, b로 잘 표현을 하는데 a, b가 아닌 다른 문자 혹은 이제 다른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공식을 외우게 할 때에도 A, B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A는 앞에 거, B는 뒤에 거 이렇게 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를 풀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좀 더 보다 이제 수월하게 공식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것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00의 제곱 만이고 네, 가운데가 200이죠. 만에서 200 빼면 9,800 뒤에 1 더해서 네, 결과는 이제 9,8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바로 이 문제 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도 네, 개념과 그다음 이제 통찰과 계산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우리 계산이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은 일단 문제를 풀 때 소리를 내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각만이 이제 자극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입 밖으로 이제 이 문제를 내뱉다 보면은 시각과 이제 청각이 같이 자극됨으로써 좀 더 이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계산 실수로 인해 틀린 문제는 저는 이제 질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평상시에 계산 실수 잘 안 찾아지던 것이 시험장에서 잘 찾아질 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부단히도 그런 이제 본인의 계산 실수를 빨리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것들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시험장에서 발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업에서 주안점을 두고 우리 또 학생들을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숙명여고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2001년 학생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387명, 고2 384명, 그다음 고1 364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학년별로 학생 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전반적인 네,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은 이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근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네,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교생 수를 보면 1135명입니다. 학년별로 이제 이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사실 숙명여고는 전교 학생 수로 보면은 강남구에 있는 여학교 중에서는 제일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인근에 이제 K여고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이 좀 안 됩니다. 한 1090명 정도. 네, 그리고 제2여고 같은 경우에는 700명 초반대. 네, 심지어 이제 E여고는 700명 이제 네, 제2여고가 이제 900명 초반대고 네, E여고가 700명 초반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면 우리가 이제 등급을 받는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그 등급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인원수가 많으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우리 선택 과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 네, 또 그 해당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많을 것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측면에서는 학생 수가 그래도 많은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급당 학생 수는 1학년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25명에서 27명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분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81분. 그래서 교사 1인당 관리하는 이제 학생 수는 14명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졸업생 진로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차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극명하게 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 아래쪽 보라색 부분 보면 대학에 진학한 친구가 189명으로 49.1%, 네, 절반 가까운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 스카이에 진학한 친구가 이제 47명으로 우리 대학 진학한 학생 중에서도 4명 중 1명꼴로는 서울연고대에 진학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소수 인원으로 우리 취업자, 국외 진학, 전문대, 학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이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180명으로 46.8%. 네, 대학 진학생과 이제 흡사하게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이제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렇죠. 대부분은 재수를 이제 결정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재수를 결정한 친구가 이제 상당히 많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네, 이것은 이제 강남구 학교의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강남구의 H고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인데, 네, 보다시피 기타가 54.1%, 여기는 절반 이제 훌쩍 넘는 수치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재수를 결정했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숙명여고 학생들은 일단 훌륭한 진학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숙명여고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또 이제 수능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대체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이제 공평하게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모두들 좋은 대학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그것인데요. 일단 창체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 그다음 이제 자율 동아리는 비정규 동아리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창체 동아리 자료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생기부에 자율 동아리 기재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서는 자율 동아리 활동보다는 창체 동아리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이제 생기부 작성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창체 동아리 현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숙명여고 창체 동아리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분야 한번 살펴보면 과학, 봉사, 사회와 문화, 스포츠, 예술, 자기계발, 저널리즘, 탐구와 토론,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심사가 이제 무엇이고 그 관심사에 맞게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3월에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3월 중에 동아리를 선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동아리 이제 선배들이 면접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면접을 보고 나서 아마 이제 합격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겠죠. 뭐 합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불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어, 본인 진로와 맞지 않는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더라도 본인 진로에 맞게 그 동아리와 이제 연관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나는 수학 탐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 잘 없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쿠야, 네, 수학 탐구 면접에서 떨어지고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네,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럭저럭 그냥 동아리 활동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일단 동아리 활동 자체가 비교과 항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거기 안에서 성실히 이 임무 수행을 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 동아리라고 이제 할지라도 일단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원래 관심사인 수학 탐구와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수학사의 인물을 다룬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그것을 주제로 한번 삼아보고 뭐 또는 영화 제작에 있어서 수학적인 스킬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진로 연관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이 여기 밑에 보면 비상설 동아리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 각 학교에서 임시로 1년 동안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동아리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동아리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다면 이런 이제 비상설 동아리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동아리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본인 관심사와 이제 같은 친구들을 좀 모집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사도 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장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역시 학교에 이제 정규 동아리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생기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내신 등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개년치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예요. 먼저 2020년 살펴보면 1학기 중간고사에 네, 1컷이 이제 100점이라고 되어 있죠? 1등급 컷. 근데 만점자가 1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우리 이제 그 중간석차 계산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4등급을 받는 그런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난이도 조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점자는 당연히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네, 최고점자가 80점대 초반, 네, 1등급 컷이 이렇게 이제 70점대 후반으로 잡히게 되면서 시험 난도를 좀 급격히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평균은요, 73.7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 평균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평균은 70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이제 평균이 높으면 학교 시험이 좀 쉬웠다. 그보다 낮으면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1학기 평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70점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숙명여고는 기본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한 선생님들의 이제 배려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너무나 이제 난이도 조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난이도를 좀 다소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이제 높여서 1등급 컷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학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1학기 평균보다는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또 이제 그렇고 이제 2학기 평균이 이제 60점대로 형성이 되게 돼요. 같은 학생들인데 왜 이렇게 이제 1학기와 2학기 평균 차이가 나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1학기 과정인 수학상은 연습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그에 비해 2학기 과정인 수학하는 좀 연습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1등급 컷은 여전히 높다라는 점. 그 상위권 친구들은 수학상이나 수학하나 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021학년도에 보면은 사실 2학기 중간고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만점자가 20명이나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이 학기가 이제 지나면서 학습 어떤 성취도도 이제 높아지고 학습 의욕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숙명여고에서는요. 그래서 숙명여고는 정말로 학구열이 높고 학습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점 여기서도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출제 양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6기년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2016년하고 2017년은 개정 전입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이고 2018년부터가 현재 교육 과정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항수가 20문제에서 전체 20문제에서 한 22문제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 객관식 문항수, 단답형 문항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일단 숙명여고는 서술형 문항이 나오지 않아요. 단답형 문항으로만 주관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부분 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답이 틀리면 그냥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답형 문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 정말 정확한 답을 내는 습관 그리고 답을 내고 나서 이 지금 답이 정말 맞는 답인지 빠르게 좀 점검하는 그런 습관들을 반드시 가져야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술형 풀이가 배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석적인 풀이와 함께 지름길 풀이가 있다면 그것을 역시 같이 또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숙명여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난도 문항이 3문제 정도로 적정한 난이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로서 원래는 이제 수학상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죠. 예전에 도형의 이동까지 보다가 또 한동안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까지 범위를 좀 줄여서 봤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이제 학사 일정에 따라 조금 이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역시 이제 우리 숙명여고 반이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학사 일정과 시험 범위에 맞춰서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세부 문항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이제 중간고사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5번 문제예요. 이 5번 문제를 이제 보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은 이제 교과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네, 요 빨간 밑줄 친 부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표현 자체가 이제 같고요. 다만 차수를 이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이제 표현들로 변형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네, 파란색 밑줄 친 부분 역시 보면은 그러네요. 교과서에도 보면은 원래 몫이 x 빼기 1이었는데 그걸로 나누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문제에서도 이제 보시면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그걸로 다시 나누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방식 자체가 같았지만 다만 차수를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 변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통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잘 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왜요? 쉬워서. 맞습니다. 네, 교과서가 이제 쉬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 보통 시중교재 한 권 정도 푼 친구들이라면 교과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중단원 이제 문제나 대단원 문제나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페이지 하단에 수학 역량 기르기 혹은 단원의 이제 끝 부분에 뭐 창의적 활동, 네, 뭐 심화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어떤 단원의 내용에 심화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의 숨은 부분에 교과서도 꼼꼼히 좀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아래쪽에 이제 보다시피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였습니다. 네, 모의고사라고 이제 제가 또 부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도 이제 존재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네, 요 부분이, 요 조건이 이제 정확히 이제 일치가 돼서 문제 푸는데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 문제는, 시중교재에서는 이제 이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제작한 문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국 영어 학력 평가에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라면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자체는 식의 이제 차이가 있지만 구성을 놓고 보면은 MN 두 문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연습한 친구라면 저 문제를 푸는 것이 크게 이제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네, 역시 이제 저희 학원 교재에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15번 문제는 객관식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서 이제 킬러 문항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 역시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고 프린트에 존재하지 않는 모의고사 문제였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범위가 이제 똑같고요. 네, 범위 똑같고 다만 이제 우리 이차함수 여기는 이제 원본은 최소값, 시험에서는 최대값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네, 원본에서는 이렇게 두 개였는데 네, 시험에서는 세 개로 이제 바꾼 그런 정도의 이제 변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에 존재하지 않는 모의고사 이제 문항이었지만 당연히 또 저희하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연습한 친구들은 당연히 연습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풀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최근 5개년간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전문항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단답형에서는 이 문항이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프린트에도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프린트에 이제 실려있던 문제였고, 네.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네. 원본하고 크게 다를 바 없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입니다. 네. 원본에서는 fx의 제곱인데,
시험에서는 요거 이제 전개를 일단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면 fx의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이제 높아져서 뭐 별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예, 요게 이제 차수 하나 이제 높아지는 바람에 계산량이 좀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실수를 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단답형 이제 킬러 문항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시중 교재에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이 좀 변형한 문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시중 교재인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희 이제 수업에 이제 참여하는 친구들이라면, 요 이제 소스는 전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요 부분, 네,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만, 네, 그렇죠. 시중교재에는 여기 이제 항이 4개였던 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항을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출제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값이 될 수 있는 것의 개수,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내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자, 네, 이 문제는 이제 시중교재에 실려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성 자체가 일단 똑같고요. 네, 단순히 숫자만 살짝 변형했다. 여기 별표 친 부분 보이죠? 네, 그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시험 전에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제 풀어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역시 표현 자체는 시중교재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제 원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최소값과 최대값, 네, 시중교재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또 Y축에 접하는 이런 원. 다시 말해, 이 문제는 한 문제 안에 두 가지 이제 개념 요소를 묻는 그런 이제 문항이 돼서 개념 복합형 문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네, 이 두 문제는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두 개가 이제 복합이 돼서 도형이 방정식 파트가 약한 친구들은 좀 힘들게 다가왔던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문제 대비하는 기본은 개념입니다. 네, 충실한 이제 개념 숙지가 일단 우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본을 좀 보여드리면, 네, 그림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을 시험에서는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항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 교재에 네, 삭제된 또 버전의 문항을 같이 이제 실어놓기 때문에 또 충분한 연습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객관식이 14번, 15번이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킬러 문항이었거든요. 네, 14번 문제고요. 역시 이제 원본을 보시면, 네, 모의고사 이제 29번으로 이제 나왔던 문제. 네. 그래서 문항 자체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역시 이 문제는 프린트에 이제 실려 있었던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였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상위권 친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네, 단답형 킬러 문항이 되겠고요. 이 문제도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였고,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30번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 킬러 문항. 그래서 숙명여고가 과거에는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것을 잘 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내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프린트에는 네, 실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네, 100점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네, 이 문제를 좀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정답이 240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서 네, 설령 이제 문제의 정확한 풀이를 하지 못할지라도 역시 이제 숙명역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네, 240이라고 썼던 친구들이 운 좋게도 이제 그 정답이
일치가 돼서 맞았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최근 5개년치에 대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대한 연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숙명여고 개념상상에서 운영하는 숙명여고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강점은 세심한 관리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이 있는 날은 네, 그 10시 반에 제가 이제 문자를 전송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수업 진도와 그다음에 출결 상태, 네, 숙제, 과제 상태, 그리고 그날에 이제 숙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현장 강의를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좀 숙제를 하면서 다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이 동영상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념 노트 쓰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개념 노트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또 어떻게 개념 노트 쓰는지에 대해서도 또 세심하게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문제를 풀고 나서 본인이 이제 채점을 하는데, 네, 틀린 문항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틀린 문항은 본인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네, 답 확인해서 네, 세모 표시 이제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학원에 가져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오답 노트에다 정리하는 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모의 기출 테스트 또 이제 보게 되는데, 네, OMR 양식 또 이제 서술형 작성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위주의 어떤 문항 연습을 하게 되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또 서술형을 출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이렇게 이제 시키고요. 네, 요 지금 보시면 어떤 이제 네, 문항 이제 채점 기준에 의해서 부분 점수를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저희 이제 어떤 문제 제작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문제는 좌측이 이제 제가 제작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네, 네, 당연히 이 문제를 제작한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출제된 문항인데 일단 그림을 좀 보면 굉장히 이제 흡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다른 모의고사 문항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내신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이제 흡사한 문항들 제가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일치됐다라는 점도 이제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제 문제 제작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의 이제 교재를 통해서 어떤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은 네, 수강평입니다. 그래서 샌닷컴에 이제 실린 이제 수강평이 되겠고요. 네,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제 강의를 보고 남긴 또 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학생이 이제 말한 부분이 저희 이제 강의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면 수학의 정석 책이 선생님 강의 방법의 정석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닌 숲을 자주 보여주시고 정의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성질 정리 또는 공식을 자세히 유도해 주시니 제가 들은 강의 중 최고의 강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상상 숙명 여고반은 우리 수토 6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3월 중에는 태공비와 하이페리온 이 두 가지 교재를 갖고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태공비는 수업 이제 진도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페리온은 우리 워크북, 우리 학생들 과제로 이제 내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의 기본 구성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출문항, 시중 교재 30건 이상에서 선문항, 문제를 선별하는 안목으로 이제 선별된 그런 이제 문항들로 이제 구성이 된 수업 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월 말부터 해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즉시 제가 이제 문항 분석을 할 거고 그 문항들에 대해서 전문항, 변형 문항, 또 이제 강화된 문항 제가 이제 같이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들은 바로 이제 제이시크릿이라는 또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수업은요, 일단 6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 전에 1시간 제가 앞서서, 우리 친구들 1대1로 좀 질문을 좀 받아주고, 또 오답을 고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이제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내신 기간 중에는 3등급 결정 문항들로 문항을 좀 구성을 시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문항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흔들림 없이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유사 문항을 실어 놓기 때문에 그 유사 문항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4월 중에는 모의 기출 테스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숙명 스타일에 이제 맞춘 그런 이제 모의 기출 테스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제 개념 상상에서 에이밍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학교 내신 기출 테스트를 좀 브랜드화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시험 한 2주 전부터 해서 학생들에게 개인비 오답 노트 좀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 클리닉 이제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에 본인의 이제 교재를 정리하는 시간, 또 오답 고치는 시간 갖게 될 테고요. 혹시 이제 본인이 시험 중에 시간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제가 또 시험지 연습을 또 개별적으로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는 작업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고 나서 저하고 다시 12시에 만나서 온라인 독서실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날의 이제 숙제의 일부를 이제 완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과제 완성률 높이고 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복습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할 수 있지만 1, 2주 또 지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이제 곧잘 하게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을 통해 제가 또 확인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우리 좋은 학습 습관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3월 커리큘럼, 3, 4월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해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 바퀴 돌아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시험 직전까지 두 번째 바퀴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우리 내신 이제 대비하는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고 나서는 심화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2022년도 우리 숙명여고 학사 일정에 따라 이 스케줄은 다소 이제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년 커리큘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선행은 지양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겨울방학 이제 지났으니까요. 3월부터 해서 1학기 내내 내신만 집중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1학기 동안은 수학상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 당연히 정규반에서는 이제 2학기 이제 우리 하게 될 수학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죠. 네, 수학 1을 특강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앞서서 이렇게 이제 수학 1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당연히 수학화를 하게 되겠고, 우리 보통 이제 숙명여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일정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역시 숙명여고 2학년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를 개념 수업을 좀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2학년 1학기 과정인 수학 1과 확률과 통계를 한 번은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 학기 정도 앞선 선행을 좀 제가 추구하게 되겠고요. 역시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는 정규반에서는 수학 1과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면서 역시 이제 특강으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인 수학 2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숙명여고에 입학하게 된 친구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정말 이제 도움이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개념 상상 숙명여고반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